자,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것에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도록 하는 10 이하의 정수 K의 개수가 이제 뭐냐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니네한테 이런 얘기 했어.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만나고 거기에 뭔가 미지수가 다 껴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4차식 자체를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치? 그래서 뭐 문제가 어렵든 쉽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을 만나게 되면 아, 나는 뭐를 해야 되겠구나? 그치, 인수분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제 뭐 인수를 찾아서 조율제법을 해가지고 어디까지는 다운 시켜놔야 되는 거야? 최소한 2차까지는 다운 시켜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일단 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뭐 될 거냐 한번 보면은 뭐 여기 보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x 얼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k 없어지겠죠. 그쵸? 이렇게 없어지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얘는 1이니까 여기 막 k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k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뭘로 갖겠구나? 인수로 갖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뭐 마이너스 2를 인수로 찾아서 조립제법을 한번 하시면 돼. 알겠지? 그럼 몇 차가 되겠어? 3차가 되겠지. 그러면 그 3차에서도 이제 여러분 인수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인수라는 게 뭐 이런 뭐 풀마 1, 풀마 2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K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야. 그럴 때는 선생님이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어? 그렇지. 이제 풀마 K를 집어넣으면 그때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친구 인수분해 해보면요. 아까 마이너스 1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K가 또 하나 이렇게 인수가 생기는 거 우리가 조립 해보시면은 뭐 알 수 있으니까 너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 일단 여기까지는 무조건 일단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제 판단 한번 해보면 서로 다른 네 실근이니까 네 개가 모두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k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x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는 x 이퀄 뭐가 되겠습니까? k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둘이가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야? 근이 달라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로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뭐 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다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하고 여기는 K는 서로 다른 근이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일단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일단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그 두 실근이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도 되면 당연히 안 되고, 누구도 되면 안 되는 거야? K도 되면 안 되는구나. 사실 51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로 뭐부터 하냐? 뭐 10 이하의 정수의 개수가 몇 개냐? K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이거 판별식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을 해보면, 여기 이제 1, 그 다음에 4니까 플러스 4K가 0보다 일단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러면 K라는 친구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일단은 범위를 딱 뭐 해버렸어, 얘들아? 제한시켜버렸어.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야 되니까 10 이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0부터 10까지 일단 가능하겠지. 여기까지 되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체크해 볼 게 바로 뭐라고? 여기 있는 친구 선생님이 gx라고 한번 해보면은 g-1은 뭐가 되면 안 됩니까? 0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0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이 뭐란 얘기니까? 근이란 얘기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0. 이렇게 0이 안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k라는 친구는 2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K가 안 되는 값을 하나를 체크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G, K도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K를 한번 대입해보면요. K 제곱이고요. KK, 그러니까 마이너스 2K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이거는 뭐 여러분 K로 묶어버리면은 K는 0도 안 되는 거고요. K는 2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조건만 다 따져보면 K라는 친구는 0은 가능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0 안 되죠? 0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얘보다는 커야 되니까 0부터 가능한데 0이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 1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 안 되죠? 그러니까 3부터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10까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1부터 10까지 중에서 누구만 빠진 거야? 2만 빠진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개수는 몇 개가 된다고 할 수 있어? 9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레벨 3, 스텝 3 치고는 조금은 가벼운 수준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52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가 뭘 가지면 좋겠다 그랬어? 중근을 가지면 좋겠다. 사실 3차식이 중근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건 사실 우리 안 풀어본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레벨 3에 있는 거는 조금 뭐 K의 어떤 뭐 좀 차수가 높고 좀 계산이 조금 뭐하기 때문에 복잡할 것처럼 보이니까는 그냥 레벨 3인 거지. 이 문제 유형 자체는 사실은 레벨 3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K의 차수가 조금 뭐할 뿐이야? 조금 이렇게 낮춰서 그렇게 나올 뿐이에요. 알겠지? 자,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 인수분해. 그렇지. 인수분해 해야지. 그러니까는 무조건 인수를 찾아야 돼. 얘들아, 선생님이 처음부터 여기 수업 나갈 때 딱 콕 짚고 나갔어. 그치? 우리는 이제 2차부터는 어떻게든지 뭐 내가 근의 공식을 쓰든 뭐라든 간에 내가 원하는 근을 뭐 할 수 있지만 체크해 볼 수 있지만 3차 이상은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는 체크할 수가 없어. 이제 고2 되면 이제 좀 할 수가 있긴 한데 지금은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고1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2차까지는 인수분해가 되게끔 문제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당연히 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이퀄 0꼴을 이제 뭐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 뭐 지금 좌변하고 우변을 보니까 그냥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k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똑같아진다. 즉 0이 된다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겠지. 완전 똑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얘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뭐 빼기,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꼴로 만들고 이퀄 0꼴로 만들고 나면 x에다가 k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k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요. x-k라는 친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하시고요. 그 다음에 k-2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지금 k 차수가 높아서 그런 거지. 사실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런 건 좀 풀 수 있으셔야 됐어.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해볼까? 뭐 g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얘가 지금 이미 x는 누구라는 거를 k라는 거를 일단은 뭘 했으니까 근으로 가졌으니까 얘가 k를 뭘로 가지면 되겠어? 근으로 가지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도 k가 근이 된다는 뜻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겠니? 여기 있는 gx 이거 자체가 뭐가 돼버리면 되겠어? 그치, 얘가 중근이 돼버리면 되겠지. 지금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아이디어예요. 뭐 새로운 거 전혀 없어요. 첫 번째, 그래서 자 gk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gk는 여기서 넣어보면 k 제곱 하시고요. 여기 k니까 플러스 k니까 k 제곱 마이너스 2k 되고요.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고요. 이거 쭉 k 제곱이니까 3k 제곱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k 되고 플러스 1이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지금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뭐 3k 그 다음에 k 마일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그치? k라는 친구는 3분의 1 또는 k는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1이 되면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친구가 얘가 뭐가 되면 된다고? 그냥 중근을 가져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중근 갖는다는 뜻은 뭐 결국에는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겠어? 0이 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해보시면요. K-2 제곱하시고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바로 곱해버릴게요. 4K 제곱 더하기 8K 마이너스 4 이게 바로 0이 되면 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뭐만 하시면 되는 거야? K 값만 이제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K 제곱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 3K 제곱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4K네요.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4K가 되고요. 풀 4니까 마사는 없어지고 네가 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K로 묶어주면은 3K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K는 0이 되거나 K는 3분의 4가 가능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4개를 다 더할 건데 어차피 뭐 0은 의미가 없으니까 3분의 1, 3분의 4네요. 3분의 4, 3분의 8, 5번이 뭐가 된다?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데 허근이 이제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2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런 게 있었지 얘들아. 여기 X의 개수가 유리수라면 뭐라면? 유리수라면 한 근이 만약에 2 더하기 루트 3이 나왔다. 그러면 2 빼기 루트 3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수라면 켤레 실근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X의 개수가 실수라면 반드시 뭐가 나오는 거야? 켤레 허근이 나오는 거야, 무조건. 알겠어?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쌤이 뭐 강하게 어필하진 않았는데 여기 X의 개수가 실수면 뭐면? 실수면 그러니까 막 루트가 있고 막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라고 해서 다른 한 근이 3마 루트 2가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일 때 가능하다고? 유리수라는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거고.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 X의 개수가 만약에 허수가 우리가 그런 거 사실 뭐 만나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나와요. 고난이도 더 어려운 책 같은 데 가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가 만약에 1 플러스 i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가 1 마이너스 i가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지금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는 우리 둘이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켤레 허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아듣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쨌든 나는 A, B를 지금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알파라는 친구를 갖다가 P 더하기 QI다 라고 한번 해보자고. 왜?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2분의 알파 제곱이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P 마이너스 QI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당연한 얘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뭐를 구해야 되냐면은 P값하고 Q값을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니 얘들아?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알파가 내가 P 더하기 QI라고 했으니까 여기 알파 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 여기 알파 자리에다가 P 더하기 QI 당연히 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그 전에 이제 얘부터 조금 귀찮으니까 얘부터 요렇게 살짝 한번 돌려볼게요, 선생님이. 알겠지? 그러면 알파 제곱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P 더하기 QI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2P 마이너스 2QI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앞에 거 제곱 P 제곱,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Q 제곱, 얘는 실수 부분이 될 것이고, 그쵸? 허수 부분은 2P, Q, I가 허수 부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이 실수 부분하고 여기 있는 이 실수 부분이 두 개가 뭐 해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허수하고 여기 있는 이 허수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뭐 복소수의 기본적인 성질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P라는 친구가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이 Q라는 친구가 이 P, Q가 된다라는 소리를 알 수가 있겠지. 자, 뭐 마이너스 2 약분해주고요. QQ 요렇게 약분해주면 결론적으로
P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Q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 정리해보면요. 왔다 갔다 해보면은 Q제곱이라는 친구가 P제곱 마이너스 2P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P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3이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Q라는 친구는 풀마 루트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얘기야. 자, 근이 두 개인데 첫 번째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될 것이고요. 또 다른 두 번째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어떤 3차식을 줬어. 3차식을 줬는데 허근 하나를 줬어. 만약에 뭐 1 마이너스 루트 3i다 라고 줬어. 그럼 또 다른 허근이 당연히 1 더하기 루트 3i가 되겠지. 그럼 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 근 가지고 2차식을 만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2차식을 만들으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 뭐가 필요해? 두 근의 합이 필요하고 두 근의 뭐가 필요합니까? 곱만 알면은 2차식 만들 수가 있겠죠. 두 근의 합은 뭡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두 근의 곱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러면은 자 정리해 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2라는 친구가 x 제곱이고요. 여기 세제곱이니까 합이 이거니까 당연히 플러스 2x가 돼야 될 것이고요. 곱이 4니까 플러스 4 하나는 이렇게 일단은 돼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지. 그쵸? 쌤이 이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허근 하나를 내가 만약에 알면 또 다른 허근 하나를 아는 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2차식을 만들어 버려라 이 얘기지. 됐어? 자, 그러면 얘가 3차식이니까 얘가 지금 이제 2차식이니까 여기 1차식이 당연히 하나가 뭐 해야 되겠어? 있어야 되고요. 최고차항은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당연히 x가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수항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인 거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a 값하고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값은 x 제곱의 개수고 b 값은 x 1차의 개수다. 그쵸? 그래서 개수 비교해버리면 되겠죠. 그냥 자 a라는 친구는 2차입니다. 2차는 어떻게 나옵니까? 요렇게 곱한 거 2차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여기서 밖에 안 나오죠. 2차 x제곱은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a겠구나 라는 거는 금방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1차니까 1차는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요렇게 하면 4가 되니까 b는 3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2a 더하기 b니까 이거 2배 하고 이거 더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6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빼기 1이 0이라는 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알다시피 x 세제곱이 1이라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얘가 플러스 1이면 쌤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x 제곱 더하기죠. 여기가 x 더하기 1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오메가가 역수꼴로 돼 있으면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이거 3개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3개만 생각해보면 어차피 4, 5, 6은 뭐하고 똑같아?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1, 2, 3분의 1하고 똑같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게 어차피 반복되니까 이거 3개만 내가 체크해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3개를 체크해볼 건데 당연히 분모 통분해야 되겠죠. 통분하면 뭐로 통분하면 되겠습니까? 오메가 세제곱 통분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오메가 하나니까 여기는 오메가 2개, 여기는 2개니까 너는 하나만 주면 되고요. 너는 원래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게 바로 0이었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x제곱은 얘는 1이니까 1분의 0은 우리가 얼마인 거 알 수 있습니까? 0인 거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아,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 뭘 알았냐면, 아, x세제곱이 뭐라면, x세제곱이 1이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고, 알겠지?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 분의 1, 오메가 세제곱 분의 1, 즉 역수도 뭐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0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가 만약에 3의 배수계라고 한다면, 즉 3개, 뭐 6개, 9개, 뭐 이렇게 라고 한다면 그것들의 합은 무조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일단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그래서 기억번 F3은 0이냐? F3이라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니까 1부터 3까지, 즉 3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너는 0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니은번 볼게요. 자연수 K에 대해서 F 얘는 1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그러면 자연수 K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보면 되겠다. 그쵸? 1 집어넣어 보면은 F 뭐가 되는 거니? F 1이 1이냐? 이거 되겠지.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이제 뭐 F4도 1이냐? F7도 1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겠지. 즉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개가 생기게끔 그렇게 묶었을 때는, 근데 어차피 3개 묶으면 0인 걸 알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결국에는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남는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오메가 분의 1이 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 왜? 왔다 갔다 해봐. 그럼 오메가가 뭐가 돼야 되는 거?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오메가는 1이 아니지. 오메가는 뭔데? 허근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번을 보자마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틀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을 좀 볼게요. 디귿번을 좀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이거 봤을 때 fn을 그냥 x라고 생각해봐. 그냥 알겠지? 그럼 이게 x제곱 더하기 x가 0이다. 그럼 x제곱 더하기 x가 0이라면 우리가 뭐 하면 돼, 얘들아? x로 묶으면 되잖아. 그냥.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뭘로 묶으면 되는 거니, 얘들아? fn으로 묶으면 되겠죠. 그러면 fn으로 묶으면 fn 플러스 이 1이 바로 뭐냐? 0이냐? 이거 물어본 거야. 이렇게 되게 하는 모든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가 30개냐? 라는 걸 여기 물어봤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당연히 얘가 0이거나 또는 fn이라는 친구가 뭐가 되면 되겠어? 마이너스 1 되면 되는 거야. 그쵸? 자, fn이 0이 되는 우리 n은 아까 밝혀냈어. 그쵸? n이 뭐가 되면 되지, 얘들아? 3의 배수가 되면은 0이었잖아. 맞죠? 3개씩 이렇게 묶어주면은 무조건 0 되는 거 알았지? 결론적으로 이 얘를 선생님이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보면 1번 같은 경우는요. n이라는 친구가 뭐가 되면 3k가 되면은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 뭐 두 자릿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1부터 100까지 하면은 33인데 한 자릿수 뭐 369 3개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빼고 나면은 여기서 30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아들었지? 자, 그 다음에 그 fn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면 경우는 없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결국에 이게 뭘 뜻하는 거니, 얘들아? 한 개짜리는 결과가 어떻게 되지? 두 개짜리는 결과가 어떻게 되지? 세 개짜리는 0이라는 거 내가 알았으니까. 그리고 네 개짜리는 어차피 한 개짜리니까. 알아듣겠지? 그러면은 한 개짜리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한 개짜리는 오메가 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오메가 자체가 뭐야? 허수잖아. 허수분의 1이 갑자기 마이너스 1이 되는 마법을 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허수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 뭐 할 거야? 실수화 시켜줄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분모는 뭐 실수가 된다 하더라도 분자는 여전히 뭐가 되는 거야? 허수가 되니까 하나짜리들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허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대상자는 누구밖에 없어? 그럼 두 개짜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럼 두 개짜리 생각해보면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그럼 너는 어떻게 되지? 이 얘기야.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몇 제곱으로? 세제곱으로 하시면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럼 우린 여기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라는 친구는 너가 넘어가면 되겠다. 그쵸? 네가 넘어가면은 네가 뭐인 거 알 수 있어?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지?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은 여전히 우리가 얼마인 거 아니까? 1인 거 아니까.
두 개씩 더하면, 알겠지? 3의 배수에다가 두 개가 더 있는 거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1이 되겠구나 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두 번째 fn이 1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3k하고 더하기 약간 이런 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꼴. 알겠지? 이런 꼴이면은 일단은 만족을 한다.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보다 2만큼이 더 큰 상황이면 마이너스를 만족을 한다. 어쨌든 얘는 답은 아니겠죠. 여기는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30개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30개가 뭐 했어? 다 나왔기 때문에 얘가 아예 만족하지 않아야 답이 나오는데 이해됐죠? 얘가 마이너스 1이네요. 오케이? 자, 뭐 개수 세보면 간단합니다. 개수 어떻게 되죠? 두 자릿수라고 했으니까 두 자릿수 중에서 3의 배수보다 2 큰 게 제일 작은 게 뭐가 되겠니? 1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3의 배수 제일 큰 거는 99에다가 2 더하면은 100이 넘어가니까 안 되고 96에다가 2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 98까지 가능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쌤 이거 개수 세는 거 말씀드렸죠? 큰 거에서 뭐하고 작은 거를 빼고 3의 배수니까 3칸 뛰기 하겠지. 그쵸? 3칸씩 뛰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라고? 1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개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얘는 빼니까 얼마가 되겠니? 87이 됩니다. 87이랑은 약분하면 3, 2, 6, 3, 9, 27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하나 더하니까 결론에 몇 개가 되는 거야? 30개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디귿번 같은 경우는 이쪽 동네에서 여기에서 30개가 나오고 여기에서 30개가 나오니까 총 몇 개가 나와야 돼? 60개가 나와야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결국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게 3개의 팀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역수로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홀수가 되고요. 2개 있을 때는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3개 있을 때는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정도까지만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모고에서도 가우스는 조금 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공부할 필요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우스를 아예 다루지 않는지는 않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그 수투에서 여러분이 이제 미적분 원인데 과목 일이 바뀌어서 미적분 원에서 이제 뭐 함수의 극한이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공부를 할 때 가우스를 공부하기는 해. 공부하긴 하는데 일단 선생님 풀이 한번 해줄 테니까 우리가 뭐 가우스 또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방정식 이거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 거는 뭐고 내가 굳이 손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냅두시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요. 이거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우스 x 하고요. 플러스 3. 그 다음에 가우스 x 하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가우스 x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3 또는 가우스 x가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면 쌤이 얘기했습니다. x라는 친구는 얘가 일단 그대로 여기 오고요. 1 더한 거에는 얘가 붙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도요. 2 그대로 오고요. 1 더 붙은 거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는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xy라고 했잖아. 그치? xy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값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 최대값, 최소값 공부할 때 나중에 이제 공통수학이 즉 2학기가 가면 산술기하라는 게 나오거든? 산술기하라는 게. 그러면 이제 산술기하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최대값, 새로운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을 공부를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안 배우면 쉬워. 왜?
나한테 최대값 최소값은 뭐밖에 없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최대값 최소값은 그냥 이차함수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고? 이차함수밖에. 왜? 이차함수가 아니고서 뭔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없어. 물론 뭐 부등식에서 이제 뭐 범위가 주어지니까 거기서 뭐 가질 수 있는 뭐 최대값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등식이 아닌 방정식의 관점에서 최대값 최소값의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이차함수밖에는 요구를 안 해. 알겠지? 그럼 이차함수라는 게 뭐지 얘들아? 이차함수라는 게 y는 x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그냥 무조건 y하고 x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차함수라는 거는 한 문자가 제곱으로 되어 있는 식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y를 x에 관한 식으로 당연히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쵸? 얘는 또 이퀄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이용을 해서 y라는 친구가 2-x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y 자리에다가 누구를? 여기 있는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야. 대입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식이 뭘로 바뀌겠어 얘들아? x에 관한 2차식으로 바뀌겠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배 마이너스 xn 플러스 2로 할게요.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제곱이었네요, 이게. 자,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 x제곱이 있고요. 여기 x제곱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3x제곱 요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 플러스 2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니? 마이너스 3대 마이너스 8이다. 그렇죠? 얘니까 마이너스 6x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8 요렇게. 자, 이 식을 이거와 연립을 해가지고 x에 관한 수 이렇게 정리를 내가 뭐 할 수 있어?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여기 있는 친구를 갖다가 내가 fx라고 한번 해보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이야. 선생님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 합니까? 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라는 게 x범위가 아무 때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범위에서만 이 범위에서만 내가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계산해 주겠다 그 얘기야. 이 범위에서만. 알아듣겠니? 얘는 범위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범위 자체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퀄 0이 되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x범위가 이렇게만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였지.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의 최대값이고 사실 얘 같은 경우도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야? xy 범위가 있어? 없어? 범위가 없어. 실수 전체야. 그치? 그런데 결론 우리는 이거하고 얘를 뭐 할 거야? 엮어서 일단은 계산을 할 거야. 알겠니? 그렇게 엮어버리면은 당연히 범위가 이걸로 뭐 한다? 제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선생님이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3으로 묶으면은 여러분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x 이퀄 뭐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야. 성민! 좀 차려봐 임마. 계속 졸고 있으면 어떡해? 물 한잔 마시고 오든지. 자, 봐.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자, 내 범위가 뭐냐면은 마3에서부터 마2니까 뭐 마3부터 마2는 이 정도라고 한번 보자. 이 정도. 알겠지? 그럼 얘는 2, 3이니까 얘가 만약에 2면 얘는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훨씬 더 가까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당연히 최대는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올 것이고 최소는 여기서 나오겠다라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f-3이 최대값이 될 것이고요. f 어디? 2가 미니멈이 된다라고 하고요.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53 나오고 얘가 8이 나온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61이 정답이 된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자, 연립방정식 이거와 이거의 해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경험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경험을 안 해보고 막상 이걸 보면 굉장히 좀 낯설고 그렇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이 친구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뭐지? 방정식이라는 게 뭐야? 방정식이라는 게? 여기 지금 x, y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얼마를 넣고 y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너 0 될 거야? 그거잖아. 근데 연립이라는 거는 위쪽에 있는 식과 아래쪽에 있는 식을
공통으로 0이 되게 하는 x, y가 누구야?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근데 식이 지금 보기가 안 좋고 이걸 막 빼기 더하기 막 해봤자 어차피 x, y가 x가 다 사라지거나 x나 y가 다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죠. x, y를 다 사라지게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x, y라는 것 자체가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뭔가 x, y식이 두 개가 있으면 내가 그거를 더하기나 빼기를 하는 거는 어떤 목적에서 하는 거냐면 한 문자가 없어지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면 돼. 한 문자가 없어진다라는 거는 x, y 둘 중에 만약에 y가 없어진다면 x에 관한 2차식이 되든지 1차식이 되든지 그럼 내가 뭐를 구할 수 있어? x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 x값을 집어넣어서 y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백날 빼기 더하기 해봤자 여러분이 뭐해? 할 수 없어요. 알겠어?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인수분해 하는 거야. 뭐 한다고?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는 우리가 뭐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한 6개짜리입니다. 알겠죠? x에 관한 식으로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돼요. x 더하기 y 더하기 2가 되고요. 2x 더하기 y 더하기 1이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하면 아래쪽을 x 2y 더하기 1, 그 다음에 2x y 1이 0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오케이? 자, 선생님 편의상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 얘를 3번씩, 얘를 4번씩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계산이야, 다 그냥. 자,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동시에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치? 위의 식이 0이 되려면 1이나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되는 거고. 곱하기로 내가 뭐 했으니까 바꿨으니까 아래 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3이나 4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 돼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1하고 3을 뭐 해버리고 엮어버리는 거지. 1하고 3을 묶으면 1차식 두 개잖아. 1차식 두 개.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그냥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 3을 가지고 x, y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죠. 그 구한 x, y 값은 3번식과 1번식을 뭘로 만들어버려?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쵸? 연립해서 내가 구한 거니까. 그럼 1번과 3번이 0이 된다는 거는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둘 다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는 거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뭐 할 수 있어? 만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들었습니까? 결론적으로 1번, 3번 엮어주시고 1번, 4번 엮어주시고 2번, 3번 엮어주시고 2번 뭐? 4번 엮어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중복된 게 이제 있을 수, 중복된 게 없다면은 4개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중복되는 게 뭐 하나라도 있으면 3개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중복되는 개수에 따라서 답은 개수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여기서 해줄 말은 딱 그거 하나야. 보통 이런 거 만나면 더하기 빼기를 하거든. 더하기 빼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고. 우리 중학교 2학년 돌아가고 중학교 2학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돌아가면 연립방정식에서 뭐 했어? 가간법이라는 걸 배웠잖아. 가간법을 왜 했어 우리가? 미지수 하나를 없애려고 한 거야. 그래서 미지수가 안 맞으면 뭐 했던 거였어? 미지수를 갖게끔 적당하게 이렇게 곱해가지고 x든 y든 미지수 하나를 뭐 하고 나서 같게 만들고 나서 더하거나 빼기를 해서 미지수 하나를 없앴던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의 가간법의 목적은 미지수 하나를 없애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왜? 더하거나 빼면 식이 2개였던 게 몇 개로 바뀌니까 하나로 바뀌어버리니까 하나의 미지수가 있어야 내가 그 값을 구할 거 아니야. 이게 근본적인 원리야. 알겠지? 그러면 얘네 마찬가지야.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이 좀 뭐 한 거야? 벌크업. 벌크업에서 엄청나게 만든 거야. 근육을 키운 거야. 그러면 풀이 방법은 얘들아 크게 수학을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들의 뭔가 막 엄청나게 바뀌면 엄청난 새로운 풀이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고. 알아듣겠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532번은 여러분이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네 533번 한번 봐봐. 여기 보면 일단은 여기에서 fx의 그래프가 이거하고 뭐 한다고 그랬더라? 접한다고 했지? 2차 함수 fx예요. 접한다는 거는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지 얘들아? 하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주어진 거를 봤더니 뭔가 fx-ex라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거 우리 뭘로 하면 되는 거야? 치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fx 마이너스 2x를 갖다가 t라고 만약에 치환을 하면 여기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니?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 꼴 0이 돼서 t에 관한 뭐가 되는 거니? 3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고개를 흔들어요? 3차 방정식 인수분해 못해요? 할 수 있잖아. 인수분해 해보면은 t 마 1, t 마 3, t 풀 2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기준이야, 기준. 어떤 기준이냐? 잘 보세요. 얘하고 얘가 뭐 한다고 그래서 접한다고 했지? 접한다고 했으면은 fx equal 2x 플러스 1이라고 일단 놓을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t에 대한 거 내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는 2x가 넘어오면 fx 마이너스 2x가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t라고 놓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t는 실제적으로 얘가 몇 차 함수니?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왜냐면 f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고 거기에서 뭐 2x 빼봤자 어차피 뭐 최고차항이 바뀔 일이 없으니까 t는 어차피 2차 함수야. 알겠니?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1이라는 y 콜 1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게 접해야 되니까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아듣겠어?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내가 지금 0이 되는 걸 찾기를 원하니까 0이 되려면 t가 1이 되거나 또는 t가 뭐가 되거나 3이 되거나 t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쵸? 자, 여기 있는 fx가 만약에 최고차항이 양수여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얘는 무조건 t 이퀄 뭐가 되겠어 얘들아?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y 이퀄 1 되는 거지 얘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뭐 해야 되니까? 접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y 값이 1이라면 1하고 3하고 마이잖아. 그치? 그럼 3은 어디를 지나가겠어? 당연히 위에 지나가겠지. 얘가 y는 뭐가 돼야 되니까? 3 돼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 지나가겠어? 당연히 여기 지나가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 눈에 교점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어요? 만약에 fx 최고차항이 음수여가지고 위로 볼록인 상황이 된다라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y 이퀄 1입니다. 얘가. 그럼 y 이퀄 3은 여기가 될 것이고요. y 이퀄 마이너스 2는 여기가 되겠지. 그쵸?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니? 3개가 되는 거니까 요런 상황이든 요런 상황이라는 건 fx의 최고차항이 양수인 상황이든 fx의 최고차항이 뭐든 음수인 상황이든 교점은 모두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3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차 방정식입니다. 4차 방정식인데 여러분 이거 쫙 가만히 보면은 A가 막 너질너질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X에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 있어? 4차, 2차, 0차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즉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무슨 방정식이라고 그래? 무슨 방정식이라고 그래? 4차, 홀수 차수가 없는 거.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내가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 할 수가 있는 거야.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이거 두 개 해보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a-4 그 다음에 a 뭐가 되겠어?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쵸? 맞죠? 그러면 x 제곱을 a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a 제곱 더하기 2배 이거 풀어버리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a 더하기 a 마이너스 4 a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퀄 0이라고 하면 a의 두 근의 합이 뭐가 되는 건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는 2a 빼기 2가 되겠지. 두 근의 합이.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가 바로 뭐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라고 얘들아? 근. 그러면 결론적으로 a라는 거는 뭐야? x 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 제곱이라는 친구가
a-4거나 또는 x제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a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일단은 내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번이 뭐냐면 실근과 허근을 뭐 한다고 얘들아? 모두 갖는다고. 알겠지? 그러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는 거는 x제곱은 하나는 0보다 뭐 해야 되고 커야 되고, 사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왜냐면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허근 쪽은 0보다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작아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치? 그러면 a-4하고 a 플러스 2하고 누가 더 크죠? a 플러스 2가 더 크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는 a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는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니 안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모든 실근의 곱이 얼마라고? 실근의 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4야. 그렇다는 얘기는 실근이 뭐란 얘기지? 2하고 마이너스 2란 얘기지. 맞잖아. 그래야 두 개 곱하면 마사일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a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자, x제곱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돼야 돼? a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돼? 얘가 4가 돼야 되겠지. 얘가 4가 돼야 풀마 루트 씌우면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a 값은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겠지. a 더하기 2가 4니까 a는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a가 2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보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즉 여기 있는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x라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풀마 루트 2i 이렇게 되겠지.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두 분의 곱은 뭐 루트 2 곱하면은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루트 2인데 i 제곱이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허근의 곱은 바로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겠니? 또는 그냥 여기 있는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잖아. 그치? 얘가 마이너스 4야. 그럼 얘는 일로 넘어오면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는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퀄 0인데 얘가 뭐가 된다고? 4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실근의 곱이면 뭐니까?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니까. 이해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넘어가면은 a 값은 뭐가 돼야 되겠어? 잠깐만요. a 플러스 2. 아니 그게 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고요. 니은번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다 몇 개가 된다고? 3개가 된다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된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지?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고 하나는 뭐가 나와야 돼? 0 돼야 되겠지. 0. 그러니까 x제곱에 x 1차가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0이고 하나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그러면은 둘 중에서 누가 0이 돼야 되겠어? 작은 애가 0 돼야지. 작은 애가 0 돼야 큰 애는 뭐가 될 거니까 0보다 큰 수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이해돼? 그러면 당연히 얘가 0 돼야 되니까 a 값은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4가 되면 되겠죠. a 값이 4라면 얘는 x제곱은 0이니까 여기서 0이라는 글 하나가 나오고 x가 4라면 여기서는 풀마 루트 6이 나오니까 그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수 a의 개수는 1개다. 맞는 얘기죠. 선생님 얘가 0이 되면 안 돼. 얘가 0이 되면 a는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x제곱이 마이너스 6 돼버리죠? 그럼 실근이 아니라 뭐가 나와? 허근이 나와.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 친구가 0되고 큰 친구는 0보다 더 큰 수가 돼야 그래야 서로 다 실근 3개가 나오겠지. 알아듣죠? 자,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은 26이다. 이렇게 했거든. 자, 정수인근을 갖는데 그러면 얘가 정수인근을 가질 수도 있고 얘가 정수인근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x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 얘들아? 제곱수가 돼야 되겠지. 뭐가 돼야 된다고? 제곱수.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 일단은 a는 뭐 가능합니까? 일단 얘가 0 되면 되겠죠. 0 되면 되겠죠? 4 가능하죠? 그치? 그 다음 얘가 뭐가 되면 되겠어? 1 되면 되겠지. 1 맞니? 1이니까 뭐가 되면 되겠어? 5 가능하겠죠? 또 얘가 뭐가 되면 됩니까? 4 되면 되겠죠. 4 되면 얘가 뭐가 되면 됩니까? 8 이렇게 돼야겠죠. 9 되려면 13이니까 더 이상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면 좋겠어? 제곱수. 그럼 얘가 0 되려면은 a는 마이너스 2인데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 되려면 a는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2 가능하겠죠. 얘가 9가 되려면 얼마가 되면 되겠어? a는 7 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더 이상 안 되겠죠. 10 이상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5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개를 더해 보시면은 얘가 9, 얘도 9니까 18에다가 얘를 더하면 26 나오네요. 그래서 디귿번도 정답이 되니까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쌤 기억으로 29번인가 나왔던 문제거든, 이게. 모의고사에서. 그림과 같이 얘가 이제 4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문제 다 읽어봤을 거니까 얘가 지금 지름이고 얘도 지름이고 어쨌든 이런 등변 사다리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각각 S하고 I라고 했는데 이러한 조건 하나 주고 나서 BD제곱이니까 이거 지금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내가 뭔가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 친구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어차피 여러분은 뭐 둘레라든지 넓이 또 길이를 구하려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럼 니네가 길이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뭐야? 피타고라스야. 그쵸? 그럼 피타고라스라는 건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직각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내려봤어요. 그럼 이제 얘가 직각삼각형인 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중점, 얘가 어머니 중심. 알겠니? 얘를 선생님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알겠지?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당연히 R이야. 얘도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R. 내가 아는 것부터 한번 체크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R-2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은 요만큼이 지금 얼마야? 얘가 4잖아. 4를 정확하게 반반 나눠 가졌으니까 여기가 2가 되겠지. 얘가 2가 되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얼에서 이만큼을 뺀 R-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이거 되겠어? 그럼 얘들아 여기는 얼마인지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닮음. 몇 대면? 1대 2가 되겠지. 1대 2. 그럼 얘가 R-2면 여기는 2R-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4. 그럼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4. 얘도 2R-4. 여기 여기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뭐 했어? 다 했어, 이제 그냥. 뭘로? 미지수 R 하나하나로 다 표현해버린 거야, 그냥. 별거 없죠? 그러면 일단은 넓이 S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S는 그럼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넓이니까 윗변 4, 그쵸? 윗변 4 더하기 아랫변, 그쵸? 아랫변은 2R-3인데 얘가 4니까 4 없어지고 2R 여기니까는 4R- 뭐가 되겠니? 4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야. 곱하기 2분의 1 들어 곱하기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쵸? 높이는 지금 알아 몰라? 몰라. 높이는 모르는데 높이는 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가 직각삼각형에서 보니까 얘가 뭐라 그랬어? 2R-4라고 했고 얘가 뭐라 그랬니 얘들아? 2R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바로 뭐냐?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겠어?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을 뭐 한 거? 뺀 거 거기다 뭐 씌워주면 돼?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제곱이면 뭐가 됩니까? 4R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4R 제곱이 될 것이고요. 지금 이거 제곱한 거 알겠지? 그럼 곱하기의 2배니까 뭐가 되겠어? 8이니까 16이 되겠다. 16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6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이니까 더하기 16인데 빼기 16 이렇게 돼야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니 안 되겠니? 여기까지 되겠지? 그러고 나면은 이거 없어지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니까 4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4 루트 r-1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높이라는 거는 4 루트 r-1 이렇게까지 해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할만해요. 자, 이거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S라는 거는 여기 4R에다 이렇게 없애버리면은 2R 곱하기 4 루트 R-1 이렇게 될 것이고 정리해보면 8 곱하기 R 곱하기 루트 R-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나는 지금 S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S제곱이라는 걸 제곱하면은 64 곱하기 R제곱에다가 이것도 루트 벗기면 R-이 정도가 S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둘레 길이 L이라고 했어요. L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뭐 4, 8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8에다가 얘하고 얘는 2R 빼기 4R 빼기 8이네요. 4R 마이너스 8이니까 8 없어질 것이고 4R만 남고요. 여기 2R, 여기 2R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4R. 결론적으로 L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8R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둘레 길이는 이렇게 되고 넓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거대로 S제곱 더하기 8L이라는 건 S제곱은 이거니까 64R제곱 자, R-1 더하기 8R이면 88에 64 뭐가 되겠습니까? R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니? 6720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64가 일단 공통인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64로 한번 묶어내볼게요. 묶어내면 이거 계산하면은 R 세제곱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R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고 64 이렇게 뭐 당연히 약분 되겠지. 그쵸? 얼마입니까? 105 뭐라고요? 105 알겠지? 1로 넘어오니까 빼기 105는 0 이렇게까지 이러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뭐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는 뭐 여러분 사실 이거 딱 보면 적당하게 아래 뭐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 5가 들어가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와 안 와? 오지? 왜 그냥 뭐 세제곱이니까 여기다가 1, 2 이런 거 해봤자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얘 105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R은 5가 되고요. 그래서 뭐 R-5하고 2차식 하나로 되는데 여기는 내가 해당사항이 없는 값이 되는 거고 R은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5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듣겠지? 자, 그러면 내가 R까지 구했고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BD 제곱이거든. BD 제곱은 요렇게 이거 구하라는 거야, 이거. 그치? 그러면은 이거 제곱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R을 5라고 구했어요. 5라고 구했으면 여기는 지금 2R이야, 2R. 뭐라고? 2R. 그러니까 1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10. 오케이? 그 다음에 높이는 아까 구했지. 높이는 바로 뭐였냐면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R에다가 5 대입하면은 4 곱하기 2니까 여기가 8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냐 이런 얘기야. 더군다나 제곱값을 나에게 물어봤으니까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을 뭐 하면 되겠어? 그냥 더하면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BD의 제곱이라는 거는 16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풀면 된 경우는 뭐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거 맞아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자, 서로 다른 세 정수에 대해서 방정식 이거의 한 근을 뭐라 했어 얘들아? 알파라고 했어. 그치? 그럼 이거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여기다가 뭐 하면 됩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알파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얘들아? 알파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얼이라는 게 뭐가 되겠어? 1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안 되겠니?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하나 둘 세 개를 곱해서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14라는 값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 일로 얘들아 옮겨가지고 이거 니네 뭐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잖아.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가 된 곱하기 형태 값이 뭔가 어떤 정수나 자연수의 값을 갖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세 개의 곱하기 값을 이용해서 얘를 뭐 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알아듣겠지? 자 그리고 이제 PQR도 정수고 알파도 뭐야? 정수야. 그러면 결국에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누가 제일 큽니까? 어? 얼이 제일 크다고? 얼이 제일 큰데 여기서 누가 제일 커? 여기서는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커? 알파 빼기 P하고 알파 빼기 Q하고 알파 빼기 얼 중에 누가 제일 커? 어? 알파 빼기 P가 당연히 크겠지. 아니 똑같은 알파에서 작은 거를 빼야 당연히 크지. 그러니까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똑같은 알파에서 작은 거를 빼야 크고 큰 거 빼면 작겠지. 그러면 얘들아 알파도 정수고요. PQ, 얼도 정수기 때문에 얘네 세 개는 무조건 뭐밖에 안 돼? 무조건 정수밖에 안 돼. 뭐밖에 안 된다고? 정수밖에 안 돼. 근데 여기서 PQR도 서로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세 개 값은 모두 다 무슨 값을 가져야 돼? 다른 값을 가져야 돼. 맞잖아. 똑같은 알파에서 서로 다른 PQR을 뺐잖아. 그럼 당연히 알파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Q, 알파 마이너스 R은 서로 다른 값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갖다가 14, 11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얘네 둘이가 같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14, 11은 될 수가 없어. 뭐는 가능하냐? 7, 2 이거는 가능하겠지. 왜 그러냐면 얘가 제일 커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수를 이용해서 14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가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자, 어떤 것들이 있겠니? 그러면 여기서 또 얘가 7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네 둘이 뭐는 가능하겠어? 음수는 가능하겠지. 음수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죠? 그럼 얘가 7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면 됩니까? 얘가 이제는 마이너스 되고 얘가 마이너스 1 되면 가능하겠지. 이거는 가능하겠지. 어차피 13만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럼 더 이상 7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7 다음이 바로 뭐야? 2. 네가 2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2. 그러면 결국에는 7, 2, 2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다른 거는 만들 수가 있는 게 없어. 그 대신 뭐만 하면 되는 거야? 풀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1이 여기 오고 마이너스 7이 이렇게 오면 되겠지. 가능하니? 돼? 안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게 없겠지. 그럼 이번에는 얘가 1 오는 거야. 1 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이거하고 이거는 가능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는 14, 11은 안 되지만 이거는 가능하죠. 다르니까. 그치? 이렇게 5가지의 상황이 뭐 할 수가 있다고?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이 바로 뭐냐면은 선생님 첫 번째 것만 한번 해보면 이제 바로 답 나오는데 알파 빼기 P가 7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럼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럼 알파는 얼마라는 얘기야? 알파는 여기서 P 더하기 뭐가 되는 거니? 7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여기서 알파는 뭐예요? Q 더하기 뭐예요? 2가 될 것이고. 그치?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알파는 얼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잖아. 그럼 얘네 세 개를 모두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 3알파가 될 것이고 3알파는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뭐가 돼? 10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은 얘를 나눠주면은 알파는 이러한 친구는 가능하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이거 이퀄이 왜 되냐? 이렇게. 이런 값들이 가능하겠지. 그럼 여기 12 의미하는 거는 뭐야? 12 어차피 여기 있는 P, Q, R은 다 넘어갈 거니까 다 P, Q, R은 무조건 생기는 거야. 여기 12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7하고 2하고 1을 뭐 한 거야?
더한 값이 바로 10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결국에 이제 뭐 여기 있는 이 3번 같은 케이스가 바로 이 첫 번째 같은 케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얘가 는 4가 되겠지, 4. 그럼 꼬랑지 4 있냐? 너 2번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5가 됩니까? 아니, 마이너스 6이 됩니까? 마이너스 6 어디 있어? 너도 가능하다고 이런 뜻이야, 이런 뜻. 그 다음에 니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8, 너 있네. 이거 가능하다 이런 얘기 되겠지.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 14. 14는 없잖아. 마이너스 4는 그러면은 없으니까 4번이 뭐가 된다?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은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사실 정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친구들이 모두 다 정수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또 뭐 할 수가 있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정수라는 조건하고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쉬울 것 같잖아. 아니야. 고난이도 문제에 정수, 자연수 조건이 주어져. 뭐 하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네가 다 알았네? 이런 문제야. 이게 고난이도 문제야. 정확하게 이런 문제들은 보통 뭐 21번, 30번 정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수 조건 이런 거 나오면은 결코 뭐가 아니야? 반가운 게 아니야, 사실은. 자, 여기 보겠습니다. 537번 문제는 그냥 덜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그냥 뭐 하라는 문제야? 그냥 겁주기 딱 좋은 문제고요. 계산 열심히 한번 해봐. 그냥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x7제곱이 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 넘기면은 x7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거잖아. 그쵸? 우리가 xn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 기본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x 빼기 1. 그쵸? 그 다음에 x에 얘보다 하나 작은 거 m-1. 그치? 그래, 이렇게 곱할 때 뭐가 나오니까? n제곱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차수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 뭐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아셔야 돼. 기본이야. 우리 수준에서는 이런 게 기본이야. 이런 게 모르면 이 문제가 안 풀리지.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x-1에다가 x 6제곱, x 5제곱, x 4제곱, x 3제곱, x 제곱, x 더하기 1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두 개 곱하기가 0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수도 있고요. 또는 얘가 뭐가 될 수 있어? 0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개니까 당연히 두 개로 나눠서 다른 그냥 첫 번째 x가 1인 경우 체크해 볼 수가 있겠지. x가 1인 경우는 뭐 얘도 2분의 1,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이거의 값이라는 거는 그냥 2분의 3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얘를 선생님이 얘를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0이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알겠지?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 다 뭐 해버리는 거야? 그냥 뭐 다 계산해 버리는 거야. 통분해야 되겠지, 통분. 통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 더하기 x 제곱 1 더하기 x 4제곱 1 더하기 x 6제곱 분의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당연히 x에다가 이거 말고 이거 두 개. 그치? 그러니까 1 더하기 x 4개 1 더하기 x 6개 더하기 얘는 x 제곱에다가 얘하고 얘 1 더하기 x 제곱 1 더하기 x 6개 여기 x 세제곱에다가 두 개 1 더하기 x 제곱 1 더하기 x 4제곱 이렇게. 알겠지? 얘는 어쩔 수 없어. 얘는 그냥 다 그냥 전개해야 돼. 전개 그냥 다. 알겠니? 이거 싹 전개하고 싹 전개. 알겠지? 싹 전개하면 당연히 차수가 높은 거는 얘가 6제곱이고 얘가 막 9제곱도 나오고 막 그러겠지. 얘는 8제곱에다 10제곱 나오고 막 그러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 10제곱은 너희들이 뭘로 볼 수 있어? x 10제곱은 x 7제곱이 1이니까 x 10제곱은 x 뭘로 볼 수 있어? 3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x 9제곱은 x 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 x 7제곱은 1로 보면 되고 결론적으로 이걸 쭉 다 전개를 해. 전개해. 어쩔 수 없이 전개해야 돼. 전개하면 당연히 뭐 차수가 높은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차수가 높은 것들을 다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다운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나오게? 6제곱부터 상수항까지만 나오게 이거 싹 정리할 수가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이거 다 곱하면 2제곱, 4제곱, 6제곱에다가 이거 하면 뭐가 되겠어? x 12제곱까지 나오겠지. 그럼 x 12제곱은 x 뭐하고 똑같아요? 5제곱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복소수 뭐 i가 많아도 어쨌든 뭐 하는 거니까 그냥 4제곱이 i 4제곱이 1이면 i 뭐 95제곱이라고 해도 그냥 뭐 i 3제곱 이렇게 봐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그거 똑같은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걸 쭉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분모는 뭐가 나오냐면 분모는 1 더하기 x 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2제곱 더하기 x 3제곱 x 4제곱 x 5제곱 x 6제곱만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쌤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7제곱 이상 되는 거는 뭐 한다고 얘들아? 이렇게 다운시키라고. 알겠지? 이래 버리면은 x 6제곱이 몇 개니까? 6개니까 이거는 이 정도로 내가 뭐 할 수 있어? 분류할 수가 있겠지? 분류하고 나면 얘는 뭐가 되니까? 얘는 0이 되니까. 그쵸? 지금 얘가 0이 되는 케이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얘는 0이니까 분자는 x 6제곱으로 뭐가 될 수가 있다? 정리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심심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더라 이런 얘기야 그냥. 굳이 그냥 문제 좀 만들어 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는 쭉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x 4제곱 x 5제곱까지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씩. 이거 싹 정리해서 쭉 다운시키고 하면 알겠어? 그러면 이 정도만 여러분이 눈썰미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 얘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 얘는 누구만 빠졌어? x 6제곱만 빠졌지? x 6제곱 절로가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2 마이너스 x 6제곱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약분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그냥 한 번 정도 경험해 놓으면 학교에서 이런 문제 나올 일이 없어요. 나올 일이 없는데 혹시라도 뭐 선생님 미친 척하고 진짜 100점 안 주려고 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뭐 경험 한 번만 해보면은 이건 뭐 그때 풀어본 적이 있는데 하고 한 번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지? 풀어볼 수 있겠지? 근데 계산도 좀 많고 좀 내면 진짜 이건 헬이지 진짜.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538번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일단 보기도 좀 그렇고 아이디어도 그렇고 사실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다 좋은 문제예요. 선생님 볼 때는 537번만 좀 그렇고 나머지 문제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이렇게 해 놓으면 수학적인 어떤 그 힘이 굉장히 길러지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야 이제 20번, 21번 여러분 점수를 깎아먹는 모의고사 한 19, 20, 19, 20, 21, 28, 29, 30 6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 6문제 정도 6문제 틀리면은 그 76점이야. 사실 여기까지는 나와야 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웬만큼 하면 나올 수 있어요. 76까지는. 근데 그 이상은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수준에 있는 공부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막 모고에 대해서 뭔가 막 스트레스 받지는 마. 자, 538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근계수에 의해 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는 1이 될 것이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는 거는 부호 그대로 오니까 3이 될 것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는 부호 반대로 와야 되니까 1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어쨌든 fx가 이렇게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눈에 띄는 게 여기가 지금 x 플러스 2라는 게 눈에 띄네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부황부황하게 이렇게 지금 문제를 줬거든. 그치?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한번 얘를
쌤이 하나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다 같은 패턴이니까 얘를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알파 분해 하시고요 2로 묶어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얘는 베타 더하기 감마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베타 더하기 감마는 당연히 얘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1마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그러면 얘는 뭐냐? 자 어쨌든 얘는 2알파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2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알파 분의 2 빼기 2로 이렇게 뭐 할 수가 있어? 정리할 수가 있어. 즉 여기 있는 얘나 똑같다는 얘기야. 즉 이거는 그래서 견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F 알파분의 2 빼기 2는 F 베타분의 2 빼기 2는 F 감마분의 2 빼기 2는 0이다 이 얘기지. 그러면 이것이 얘를 만족한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것이 얘를 만족한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우리 뭐 할 수가 있어?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왜? 얘네들이 지금 근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집어넣어보면요. 자 여기 x자리에다가 내가 얘를 집어넣을 거라고.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알파 분의 2 빼기 2인데 더하기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에 뭐가 되겠어? 세제곱 되고요. 여기다가 자 p에다가 알파 분의 2의 제곱 더하기 q에 알파 분의 2 더하기 얼이 0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누굴 대입하면? 얘를 대입하면. 그 얘를 대입하면 똑같이 그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얘를 대입하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면 이건 이제 뭔 소리냐면 자 여기는 원래 누가 있는 건 x가 있는 거야. 누가? x가. 그렇지? 그러면 x가 있는 자리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2라고 한 거는 여러분 좀 복잡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얘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는 플러스 2를 뭐 한 거니 얘들아? 처리해주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x 세제곱 보세요. 더하기 px 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면 이거의 세 근이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감마분의 2란 이 얘기야. 이 얘기. 이거 이해되겠니? 잘 안 되죠? 자, 좀만 봅시다. 이 문제는 많이 어려워요. 이건 30분은 나와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문제예요. 다시 이런 식이 있는데 얘가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방정식에는 얘가 근이란 얘기야. 얘가 근. 그 얘기잖아. 왜? 얘가 이거를 넣었더니 0이 됐잖아. 그러면 이 식에서는 얼퍼분의 2베타 더하기 2 감마가 근이 되는 거야. 이 식한테는 얘가 근이야. 그렇지? 근데 이제 뭔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쌤이 여기 동그라미를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게 알파분의 2 빼기 2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 즉 이 fx라는 이 식은 얘가 근이야. 얘가 근. 알겠어? 그래서 얘를 집어넣었어. 알겠지?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어? 됐다고. 요렇게 그쵸?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x자리에다가 알파분의 2 집어넣는 거야. 여기 x자리에다가 알파분의 2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 x자리에다가 알파분의 2 집어넣는 거잖아. 그랬더니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알파분의 2, 알파분의 2, 알파분의 2를 갖다가 x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거의 세 근은 얘가 된다는 얘기라고. 이거의 세 근은 얘가 된다. 근. x 더하기 2일 때가 이게 근이었던 거야. x 더하기 2의 세제곱 이런 형태일 때가 얘가 근이었던 거고 x 세제곱 px제곱 qx 플러스 얼은 얘가 근이 된다고. 얘가 근.
자, 이해 안 되면 곰곰하게 추상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다르잖아. x 더하기 2 꼴일 때는 얘가 근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당연히 얘가 x일 때는 얘가 근이라고. 상황이 달라지면 당연히 근도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자, 다 끝났어요 이제. 세 근이 이거니까 세 근의 합이 마피가 되겠죠. 오케이? 마이너스 P라는 거는 이걸 다 더한 거야. 다 더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가 올 것이고 2는 내가 그냥 앞으로 끄집어 내버려. 귀찮으니까. 그러면은 알파, 베타, 감마,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가능하겠어? 그럼 알파, 베타, 감마는 얘는 1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얘가 3이네요. 3. 그러면 얘가 6 되겠죠? 마 P가 6이니까 P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개씩을 곱한 거야. 알겠지? 두 개씩 곱하면은 일단 곱해볼게. 그게 바로 뭐가 되냐? Q가 되겠지. 그러면 Q라는 친구는 두 개 곱한 거 알파 베타분의 4가 되고요.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4가 되고요. 감마 알파분의 4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알파 베타 감마로 묶어버리면 4는 끄집어 내버리면 될 것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얘는 1이니까 무시하면 되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이네요. 얘가 1이네요. 그러면 Q는 바로 뭐가 되겠어? 4. Q라는 친구는 4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되겠어? 그 다음에 세 개를 모두 다 곱할게요. 세 개를 모두 다 곱하면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죠. 세근의 합이니까. 자, 마이너스 감마는 세 개 곱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8 이렇게 얘 1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감마라는 거는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마분의 마이너스 8분의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정답은 3이 내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